네, 이 한국 경제 수출이 속속속 앞에서 이끌면서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앞으로가 진짜 더 중요하겠죠. 특히 급변하는 세계 공급망 시장, 각국이 자기 이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자, 앞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다시 모셨습니다. 네, 또 뵙네요. 네. GNI 1인당 국민 총소득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제쳤다. 이 내용도 한번 깔끔하게 보고 가보죠. 맞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와 국내 이제 국민 총소득 GNI 이 차이점을 들라라고 하면 GDP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국내에서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 서비스의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입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비앙의 수입은 포함이 되지만 손흥민의 수입은 빠지는 게 바로 GDP. GNI라는 건 국민 총소득은 국경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소득의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2030년까지 국내 총생산 GDP가 이탈리아를 추월하고 G7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년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GDP 국내 총생산이 약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세계 14위 정도 수준인데요. G7 국가들 가운데는 이탈리아, 캐나다와 좀 근접한 수준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빠른 성장 속도로라면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은 G7 가입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라는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GNI 그렇습니다. 국민총소득은 이미 지난해 이제 2023년 1인당 36,194달러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35,793달러를 앞질렀습니다. 지난해는 일본 엔화가 기조적인 약세였죠. 여기다가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통계 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정하면서 이 달러 환산 기준 개편 결과가 나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1인당 GNI 국가별 순위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우리가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보다는 낮고 일본, 대만보다는 높은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1인당 GNI가 일본을 앞지른 건 이게 사상 처음입니다. 더 고무적인 건 일단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GNI가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4만 달러 달성이 수년 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앞서 지난 4월에는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 푸어스는 앞으로 2년 후 2026년이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서 이 4만 달러라는 건 이제 선진국에라는 본격적인 바야흐로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라는 의미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GNI 기준으로는 일본을 제쳤고 그다음 우리의 남은 숙제는 GDP입니다, 여러분. GDP 기준으로 4만 달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상당수 경제연구기관에서는 2026년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가 되겠죠. 2026년 4만 달러 달성입니다. 그걸로 또 달려가야 되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는 수출이 현재도 역군이고 앞으로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여기에 이제 내수가 더해져야 되는데 정부가 새로운 통상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통상 정책 로드맵. 이제 잘하는 거 더 잘해보겠다라고 이제 노력하는 거겠죠. 이 내용도 한번 보죠. 맞습니다. 정부는 사실 2027년까지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을 제시하고 있고 S&P는 1년 앞서서 2026년이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성장률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굉장히 그 속도가 좀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변수를 꼽으라고 하면 이게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돼야 하고요. 세계 경제 회복세가 이어져야 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이제 FTA, 자유무역 협정 네트워크를 현재 전 세계 GDP의 85% 수준에서 이걸 9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죠. 전 세계에서 경제 영토가 가장 넓은 건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가 GDP 대비 87%, 전 세계 GDP의 87%를 경제 권역으로 엮었고요.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넓은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공들이고 있는 곳은 바로 핵심 광물이 풍부한 지역들,
예를 든다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주요 거점 국가 그리고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네트워크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 꼽히고 있는 몽골을 비롯해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는 협상으로 이 서남아시아 통상벨트 구상을 구축하고요. 네. 또 탄자니아, 모로코와 협력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와의 교류를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다 한중일 FTA 협상도 재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과 같이 세계 주요 국가의 어떤 통상 리스크를 좀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이제 최소화한다라는 방침인데요. 아마 이런 통상 정책 로드맵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통상 중추 국가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이 변화하고 있는 국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금 세계 통상 질서가 바뀌고 있고 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아마 미국은 더 또 우선주의로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의 통상 질서가 다 자국 이기주의로 바뀌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도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재 이제 국제 이 통상 질서의 패러다임은 이제 다자간 통상 체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다 자국 우선주의 강화라는 흐름이 크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요.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 안보를 이유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특히 미국이나 유럽연합, 일본과 같은 우리의 주요 경제 상대국들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세계 무역을 촉진해왔던 역할을 했던 WTO, 세계 무역기구와 같은 다사간 통상 체계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요국들이 자국을 우선시하면서 이런 이제 양자간 지역적 이제 협정을 좀 선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고요. 두 번째 트렌드는 많은 국가가 자국의 산업과 경제 안보를 중시하면서 통상 정책과 산업 정책을 결합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해졌습니다. 예. 세 번째는 최근에 국제 정세는 이제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을 좀 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경제가 좀 블록화되면서 예. 자유무역 협정이라든가 경제 동반자 협정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어서 아마 현 정부는 이런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FTA 그리고 이 EPA들 확대를 통해서 글로벌 통상 국가의 어떤 중추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 또 신흥 국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 해서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성장시키겠다라는 이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돌아가는 모습 좀 보면 영원한 아군도 없고요. 또 영원한 적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융통성 있게 대응해야 될 것 같고 짧게요. 우리가 그 자원 확보 쪽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만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이제 이 경제 용토를 넓히는 데 있어서 그동안 이제 주력 수출 국가들 위주였다면 네. 특히나 아프리카와 중동과 맞습니다. 같은 이 시장에 이제 이 통상벨트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10대 자원국으로 일컫고 있는 이제 몽골을 비롯해서 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같은 이 협상을 통해서 특히나 서남아시아 사우스벨트를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다 이제 탄자니아, 모로코와 같은 이제 아프리카 그렇죠. 지금까지는 교역이 네. 교역이 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열세이긴 합니다만 이들 네. 시장이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굉장히 신흥 국가로서의 떠오르는 국가인 만큼 이들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서 어떤 세계적인 이제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새로운 어떤 수출 전략적 이 다변화를 꾀하겠다라는 정책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